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안 나. 그리고 막 나는 이렇게 허둥허둥하지. 얘는요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일하다 보면 실실 웃으면서 사무실에 자꾸 없어져. 그런데 성과 평가를 할 때 보면 이 사람은 아주 좋은 성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특히 아이디어 백출해서 회사에 기여를 할 때는 이런 사람이 기여도가 높은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억울하기도 하고 짜증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생산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안녕하세요.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들, 기록학자 김익환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나 반갑습니다. 볼 때마다 좀 답답하고 화나고, 우리 너무 많잖아요. 성실하게 잘 사는데 성과가 잘 안 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직장인들이 9 to 6 한다면 8시간 노동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몇 시간 노동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오전 시간이 되게 응축된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신이 좀 맑잖아요. 이때는 2시간 집중할 수 있어요. 오후는 졸려서 흐리멍덩해서 일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정말 집중해서 일을 하는 시간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1시간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8시간 일하는데 실제로는 3시간 집중했어요. 이게 엄청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매너리즘에 빠져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나 정말 가기 싫은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명적인 가치관이나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상태가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하면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김이 빠지죠. 너무 가기 싫죠. 이런 분이 하루에 8시간 노동을 하면 실제 집중 시간은 얼마일 것 같아요? 1시간이란 말이죠. 전략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몸에 착 붙은 사람보다는 결과적으로는 5분의 1, 10분의 1밖에 일을 안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상태가 되면 평판도 안 좋아지죠. 자기도 재미없죠. 인생에 낙이 없어져요. 절대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제가 기록학자잖아요. 제가 확실하게 방법을 알고 있어요. 자기가 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 할 일을 하기 전에 생각을 제발 좀 한번 해보세요. 이거 CSF라고 그래요. Critical Success Factor라고 하는데, 핵심 성공률. 그 일을 할 때 포인트를 줄 것이 뭐지? 생각하고 그 행위를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 100번만 해보시잖아요. 행위를 전략적으로 하게 돼요. 전략적으로 해야 결과가 나오고, 힘을 좀 빼도 좋은 성과가 나오고, 이게 가능해지거든요. 우리 일하다 보면 실실 웃으면서 사무실에 자꾸 없어져. 그런데 성과평가를 할 때 보면 이 사람은 아주 좋은 성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특히 아이디어 백출해서 회사에 기여를 할 때는 이런 사람이 기여도가 높은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그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느낌? 짜증나요. 내가 보기에도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시원치 않고, 저 친구는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성과는 좋고. 바쁘다 하는 사람은 어디에 속할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과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으니까 스스로가 바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바쁘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자꾸 어필을 하는데 시간을 쓰고 계신 거예요. 썩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생각의 세계에서 바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루의 일과가 쭉 있어요. 저는 그 일과가 전체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생각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고 딱딱 떨어지잖아요. 바쁜 게 아니죠. 한 가지씩 일을 해서 순차적으로 처리해가는 과정일 뿐이죠. 생산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일의 전체를 보고 거기에서 현재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일을 행위할 때 포인트를 빡 찍고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전자는 바쁘다, 후자는 생산적인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구별이 되겠죠. 80대 20의 법칙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파레토는 오늘 저랑 얘기한 김에 정확하게 알고 있자고요. 1900년대 전후에 활동을 한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예요. 그래서 경제적 현상을 설명할 때 80대 20을 가지고 주로 설명을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주목을 받다가 특히 7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 자기개발 영역에서 이 파레토를 엄청 끌고 왔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피터 홀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파레토를 끌고 와서 공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삶의 영역까지 이 80대 20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아주 빼곡하게 정리를 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특히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잘 소개를 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 피터 홀린스는 달라요. 80대 20의 법칙이라는 것은 너무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옷의 20%를 나는 80%의 빈도로 입어. 이런 것도 80대 20의 법칙이겠죠. 제가 이거는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억울하기도 하고 짜증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회사에서 어떤 사람들이 노동을 해. 20%의 회사원이 나머지 80%가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핵심적인 일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80대 20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얘가 학습법의 학습법이죠. 20%의 엑기스가 뭔지 그것을 방법적으로 체득하지 않고 열심히만 공부하면 아까 우리 회사 생활 얘기한 것처럼 열심히는 하고 바빠 죽겠고 그런데 생산성은 나지 않는 공부를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 일상에도 이것이 엄청 적용된다는 것이 80대 20의 법칙입니다. 자, 우선 직장에서 80대 20의 법칙을 적용을 한다. 내가 일주일 동안 일을 해. 그러면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내가 할 일을 혹시 체크해 봅니까? 이거 안 하면 큰일 나요. 항상 모든 것은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그 다음에 그 나무에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일주일 동안 내가 할 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야. 얘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는 80대 20의 법칙 기타 등등 적용 안 됩니다. 왜냐하면 80대 20이라는 거는 중요한 거를 뽑아내서 거기에 포인트를 두는 거잖아요. 전체가 안 보이는데 중요한 게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단위를 굉장히 강조해요. 전략적 삶을 살 때 아주 중요한 단위가 일주일 단위입니다. 비슷한 일을 반복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뭐 2가지 종류의 일밖에 안 하는데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에요. 걔를 세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제 세분화라고 하는데 쭉 했더니 7가지가 나왔어. 그 다음에 뭘 하시면 된다고요?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잘하면 다른 긍정 영향을 미치거나 회사의 포인트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잘하면 평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기고요. 여러분들이 7개의 과제를 선택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저는 1가지를 택하세요. 이렇게 권합니다. 많으면 2가지. 이게 80대 20의 법칙의 출발이에요. 얘가 여러 차원이 있는데 제가 일을 실제로 하는 상황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45분 동안 일할 거야. 먼저 그 일의 개요를 봐요. 숲을 먼저 보라는 얘기야. 이 일이 내가 지금 여기에서 시작해서 끝에 이런 아웃풋이 내게 주어지는 그 일이구나 하고 전체를 보시고 요 45분 동안 일할 것에서 포인트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요 10분에 내가 힘을 주고 집중을 해야지. 나머지는 맥락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그냥 마음을 편하게 갖고 대응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80대 20의 법칙이에요. 여러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80대 20의 법칙을 적용하는 출발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럼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요? 다들 궁금해 하십니다. 2가지 요소는 여러분들이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영향력이에요. 내가 8가지 일을 해, 7가지 일을 해. 그중에 회사의 긍정적 성과 또는 매출을 올리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지? 요거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번째 함께 고려하실 것은 이거 제 얘기 듣고 자꾸 치사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상사가 그것을 잘했으면 하는 일, 이것도 우선순위 상위에 올리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의 상위에 반드시 올려야 하는 것과 상사가 좋아하는 일이 일치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좋은 상사와 행복한 노동 환경에서 일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게 서로 다르면 영향력 1번, 그 다음에 상사 2번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이거 서열법이라고 하는데 이거 좀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한 번만 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1, 2, 3, 4, 5, 6, 7 그 다음에 세로축도 1, 2, 3, 4, 5, 6, 7 해가지고 1번하고 2번 비교하고 1번하고 3번 비교하고 1번하고 4번 비교하고 해서 이긴 놈의 동그라미를 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동그라미 수가 제일 많이 붙은 게 서열이 높은 겁니다. 이런 서열법을 기계적으로 사용하셔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하실 수 있습니다. 3분이면 끝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습관으로 퍽퍽 진행이 되면 굉장히 간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이 책에는 80대 20의 법칙을 어떤 상황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에 대한 디테일 구상들이 나와 있어요. 이게 피터 홀린스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쉽게 구체성을 제공하는 책이니까 우선순위 매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일상에서 적용시킬 때는 책을 뒤적뒤적 하시면서 좋은 팁을 찾아서 시행하시면 될 겁니다. 80대 20은 모든 현상에 다 적용되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게 너무 하고 싶은 일, 그걸 하면 너무 행복해. 80대 20을 적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20만 즐거움과 기쁨을 취하고 80은 즐거움이 반감될 거 아니에요. 집중을 덜 하니까. 너무 즐거워서 하는 이런 거는 법칙을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영화를 100번짜리를 보고 있어. 20%만 딱 집중해서 보고 나머지는 슬렁슬렁 봐야지. 영화가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영화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데는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그렇지만 영화를 내가 즐기고 있어. 그러면 손해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80대 20의 법칙을 적용시키는 게 아니고요. 80대 20을 적용시킬 때는 아웃풋의 성취, 거기에 몰두할 때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최소한의 노력 또는 최소한의 집중된 어떤 능력의 투여를 통해서 최대한의 성과를 얻어야 되는 어떤 행위를 할 때 80대 20을 적용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서 연습을 몇 가지를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비밀. 여러분들 책 읽어보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권하고 싶은 거 2가지를 꼭 이거는 연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생각 연습이에요.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안 나. 그리고 막 나는 이렇게 허둥허둥하지? 얘는요.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생각이 없다는 것은 생각을 하는 습관이 안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계획해야죠. 아침에 일어나서 계획도 안 하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성과적인, 효율적인, 전략적인 그런 인간형으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의 태스크라 그러죠. 과제를 한 5개 정도 설정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마치 시뮬레이션 돌리듯이 자기를 등장시켜서 머릿속으로 쭉 하루를 상상하시는 거예요. 침대에 들어가서 자는 모습까지 상상하시고 끝. 요거를 매일 하시지 않습니까? 이걸 생각력이라 그러는데 생각을 이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엄청 높아져요. 법칙 적용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쭉 이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뭔가를 집중해서 생각을 이어서 해야 되는데 계속 삽입해서 들어온단 말이죠. 얘를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각력이에요. 이걸 꼭 준비하셔야 전체를 보면서 핵심을 집어내고 80대 20의 법칙을 적용하면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2번째 준비할 것은요. 80대 20의 법칙이라는 것은 엑기스를 파악하는 능력을 의미해요. 엑기스가 파악이 안 되는데 어떻게 20을 인식해서 그 20에 집중을 하겠어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판별해내는 능력을 갖춰야죠. 엑기스를 파악해내는데 가장 좋은 소재가 책이에요. 독서란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엑기스 메시지를 찾아내는 행위란 말이에요. 책을 많이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엑기스를 찾아내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생각력이 풍부하고 엑기스를 찾아내는 능력이 갖추어졌어. 그러면 피터 홀린스가 얘기한 일상 또는 학습 또는 자기 성장 등에서 80대 20의 법칙을 퍽 하고 적용하는데 아주 유능한 그 2가지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3가지로 딱 나눠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레토의 법칙을 응용한 자기계발서 중에 제가 보기에는 캡이에요. 여러 군데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이 안에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2번째는 실제로 80대 20의 법칙을 적용해서 실행하는 프로세스를 조금 나눠서 여러분들을 실질적으로 인도해 준다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3번째, 저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매뉴얼처럼 들고 다니는 책은 일단 턱 펼치면 쉬워야 돼요. 글씨도 좀 커야 되고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도록 책 자체가 설계되어 있어요. 내용의 수월성, 책의 형식의 수월성의 면에서 평상시에 성과적으로 하고 싶어 할 때는 이 책을 펼치면 아주 도움이 되도록 잘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과 관련해서는 이 책을 적극적으로 권해서 제가 오늘 이 책을 홍보하는 것이죠.